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3종 파일 77070. 77070이 뭐냐고요? 70708 경기연구원. 경기도의 핫한 이슈, 눈에 띄는 이슈, 흥미로운 이슈,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알쓸 경전 3종 파일 77070 MC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현영이에요. 서영 씨,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또 정신이 없어요? 바빠. 요즘에 아주 그냥 이사할 지역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어요. 제가 곧 이사잖아요. 뭐 이사 뭐 어렵습니까? 예산에 맞고 위치 좋고 직장에서 가까우면 더 좋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근 씨 요즘에 이사할 때 얼마나 지역이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갈 지역이 얼마나 어떤 곳인지 쏘쿨한지를 봐야 한다고요. 지역이 쏘쿨해요? 네. 요즘 뭐 MZ 세대의 힙한 이런 느낌인 건가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거는 요즘 대세 용어예요. 생활 쏘쿨, 생활 SOC. 이거 모르세요? 정말 오늘 이 방송 특히나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주시기 위해서 모신 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민만을 생각하는 바보! 아니 이분을 바보라고 지칭해도 돼요? 이게 늘 경기도민만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소문은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분! 맞아, 그분입니다. 경기연구원 남지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네. 소쿨한 게 뭐예요? 소쿨.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확보를 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SOC군요, SOC. SOC. 요거 정말 요즘 중요하거든요. 진짜 몰랐네요. 근데 지금 SOC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게 생활 소쿨, 생활 SOC였단 말이죠. 요 생활 SOC는 뭡니까? 생활 반경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생활 SOC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SOC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도로 짓고, 맞죠? 관공서 짓고, 요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도로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댐을 건설한다든지 또 철도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토목 건설 중심의 대형 SOC라고 부르는데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소규모의 생활 SOC라고 해서 그 누구나 이제 뭐 역세권이라든지부터 역까지 그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차선 도로를 놓는 건가요? 뭐 작은 걸 놓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근접 거리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해야 되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처럼 누구나 이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생활 SOC는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의 클라우드 환경처럼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생활 SOC를 이야기하고요.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혹은 빈 건물과 같은 지역 공공재를 활용해서 조직화된 지역 공동체가 또 관여할 수 있고 또 운영 관리를 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생활 SOC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연구 보고서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의 그 돌봄 센터라든지 도서관, 또 커뮤니티 센터, 치매 요양시설 등 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여러 가지 그 생활 SOC의 복합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 삶의 질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잘 모르겠고, 그냥 느끼기에는 약간 이제 Y2K,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 그때쯤 나온 최신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오늘,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오늘. 그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이제 그런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생긴 말이고요. 사실 근데 그 이후에도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그 퀄리티는 점점 시대에 따라서 변해오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국제화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세가 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사실 느끼는 거지 뭐
측정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오늘. 오늘 다 틀리네. 수치적으로는 이 건물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아. 수치로도 지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곳은 국제적으로는 이제 객관적인 또 주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뭐 복지라든지 교육 문화, 경제, 도시 환경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EIU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삶의 질 인덱스를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처음에 지표를 제안했었는데 지금은 이 지표가 그 리버러빌리티라고 하는 삶의 활력도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럼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쿨한 삶의 짐을 누리고 계시는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뭐 쿨한지에 대한 답변은 그 기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가깝게 서울이나 인천과 비교해서 생활 SOC 시설 수만 따지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인구 1000명당 비율을 놓고 보면요 전국의 14번째 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19년부터 그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해서 31개 시군 내 희망시설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생활 SOC 사업 1032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72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경기도의 그 생활 SOC 복합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제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형태가 많은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 사유는 기존에 있는 그 사실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학교 시설 복합화라든지 공공시설 이렇게 임대주택하고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알아야 되거든요. 예, 우선은 저희가 그 사전 조사할 때부터 이제 1, 2, 3차 단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 사업 같은 경우가 총 40개로 20년도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문화체육 특화형이 26개소, 그 다음에 복지시설 특화형이 9개소, 학교시설 복합화형이 이제 5개소로 이미 진행이 됐고요.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시설 특화형이 6개소, 복지시설 특화형이 12개소, 총 18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는 기존과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긴 한데 문화체육시설 특화형 5개소, 복지시설 특화형 8개소를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이렇게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 서현 이음터, 파주 중앙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오산의 보육타운, 양평 강상 복합센터, 오전 커뮤니티 센터, 철산동 지하 공연 주차장, 그리고 100곳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현재 준공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역의 속속들이 나오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특히나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무래도 단계 진행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차근차근 좀 수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보완점도 확실히 좀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고 거기에 따르면 이제 고양시와 성남시, 하남시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공급하고 있고요. 화성시는 문화체육과 복지시설 그리고 학교 복합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중 화성시만 이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3개소나 있는데요. 이는 수요조사할 때 시민들의 평생학습이라든지 도서관, 그다음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사는 지역에 생활 SOC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도는 엄청 넓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특성도 다 다르고 또 사는 사람들도 일단 다 달라서 같은 생활 SOC 시설이 들어서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제 조금의 우려의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시 유형 분석을 할 때 쇠퇴 도시 인자들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밀 성장 도시라든지 또 저밀 성장 도시, 그다음에 구도심, 쇠퇴 도시, 그다음에 신도시까지 전국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특화형
생활 SOC 복합화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으로다가 생활 SOC를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저도 좀 예리했습니까? 예, 너무 예리하십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에서도 그 요즘에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최적의 입지 아파트를 구할 때도 그 주변의 생활 SOC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정보화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경우는 이제 공원이나 학교 복합화, 그리고 공공시설 복합화, 그다음에 아파트 그린시설 복합화라는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 대상지 한 10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역세권의 경우는 도보 연결성이라든지 또 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 유형이나 또 이런 최근에 그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역세권 1km 환경 내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 500까지도 높여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지에 대한 검토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도보 접근성이라든지 입지 특성을 중요시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화 시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또 농어촌 지역은 좀 더 세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예산도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폐교나 이제 빈집 그리고 마을 기업 같은 그 지역 자산들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요즘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인구 구조가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휴 자산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 복합화나 주민센터 복합화, 그다음에 고령자 지원시설 같이 앞으로 수요가 많은 시설들을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복합화할 예정입니다. 역시 우리 남지연 박사님은 정말 경기도민만을 생각하는 쏘쿨한 바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름다운 보배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성근 씨? 그럼요. 우리 박사님 쏘쿨한 바보세요. 아니, 제가 잘 포장했는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쏘쿨한 바라볼수록 보배 같은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네, 박사님 오늘 또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갖고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저희는 보고서로 항상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와서 직접 이제 도민이 정말 궁금한 게 뭘까, 그다음에 이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도민에게, 이런 것들을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저희도 오늘 정말 들뜨는 하루였어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 파일 77070. 경기연구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핫한 이슈를 파헤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We will be back. 영어 잘하죠?